국정브리핑하고 질의응답은 보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텍스트로 읽으셨어요? 저는 텍스트로 이렇게 쭉. 저는 뭐 하이라이트하고 텍스트를 읽었죠. 그렇죠. 그마저도 제가 굉장히 많이 시간을 할애한 거예요. 125분을 그분 얼굴을 보고 이렇게 계속 읽는다는 거는 그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 아니, 너무 힘들어. 힘들어. 네, 힘들기도 목소리 듣기 힘든데 견디기 힘들어. 일단 오디오 비디오를 피해서 텍스트로. 그렇죠. 텍스트로 쭉. 어떻게 보셨습니까? 막 황당한 것들 많던데. 아니 저는 진짜 네. 딴 나라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문제점이나 현 상황에 대한 현실 인식이 전혀 안 된 걸 알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제 그래서 기자들이 대통령이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다 팩트 체크를 해봤대요. 건 바이 건으로. 그렇지. 그랬더니 뭐 하나 제대로 맞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평이라 뭐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는 우리는 보통 예를 들면 내가 A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B라고 표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B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좀 불편해하면서 말을 하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대통령은 너무 정말로 내가 B라고 생각한다는 사람 같이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천연덕스러워. 너무 확신적으로. 너무 천연덕스러워.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은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 인생리가 듣는 예를 들면 딱 하나 있어. 최상병 특검이 너무 외압이 없다는 게 밝혀졌고 너무 잘 됐대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최상병도 아니 그래도 들어봅시다. 뭐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그 두 번째로 제가 보내드린 거 있죠.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번에 뭐 차상병 그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뭐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뭐 이미 거기서 뭐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 부분 미치겠어.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다. 이게 어떻게 내가 보는 거하고 완벽하게 다를 수가 있죠? 예컨대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나와가지고 네. 그때 외압이 어떻게 있었는지 시간별로 쫙쫙쫙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다음 이시원 중간에 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다 나왔잖아요. 우리 그것만 보고서도 야 게다가 그날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 증인 선서도 안 했잖아요. 나중에 위증의 벌을 받을까 무서워서. 현실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거는 진짜 미친 것 같던데. 아니 왜냐면은 800에 7070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본인이 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썼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썼으면 본인이 한 행위는 외압이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첫째 이제 그런 방향일 수 있고 예. 지금 최경영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현실 인식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예. 네, 이런 부분일 수 있고. 네. 그럼 뇌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는 진짜로. 그런 부분일 수 있다. 네. 네, 첫째 그렇게 말씀드리고 둘째로 만약에 그게 아닌 가능성을 혹시 따져본다면 네. 이런 얘기예요, 저게. 그 지금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 뭐 이런 데서 저런 청문회라든가 최근에 나온 보도라든가 이런 거를 방어를 하려면 최대치가 뭐냐면은 아직 밝혀진 게 명쾌하게 없습니다. 이게 최대치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는 다 밝혀졌다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그걸 어쨌든 방어하는 쪽에서는 네. 아직 뭐가 이것도 남았습니다. 저것도 남았습니다. 아직 뭐 이런 핵심적인 의혹에 다가가려면 밝혀져야 될 게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확실치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와야 될 논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논리로 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압이 없다는 게 밝혀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당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특검은 필요 없다. 즉 저거는 어저께 한 이제 관련 얘기들은 다 특검을 하고 싶지 않다. 그 얘기로 가는 얘기들을 한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 특검을 미리 차단하는. 특검은 이제 이 얘기를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수사가 잘 됐다. 근데 이거 되게 인양반 검사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에서 나온 수사 결과는 수사위원과는 별개예요. 예.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청문회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사실관계 확인이야. 검사가 그 정도도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이건 뭐냐면 지금 한동훈 이 대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대란 부분에 있어서의 당정 갈등이 마무리가 되면 여야 대표 간에 만나서 최병 특검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저는 그걸 대비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야 간에 합의해서 들어와도 이미 수사가
말끔하게 됐다. 수사 외압 없는 걸로 됐다라고 지금 빠져나갈 공리를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여야가 뭐 합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는 거지. 아니 거부권 여야가 합의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또 의결해버리면 재의결해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본인이 이게 저건 이제 가이드라인을 일단 주는 가이드라인 거고. 주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이게 뭐냐면 주는 거다. 수사가 이거는 외압이 없다는 쪽으로 외압 없다는 걸 다 결론 내려야 됐다라고 된다. 밑자락을 깔고 가는 근데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공수처에서 아 여당에게 이야기를 한 거다. 공수처에서 대통령 휴대폰 포렌식 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 대통령에 대한 통신 기록 확인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렌식이 아니라 그 수사 기록 확인하고 통신 내역이 확인이 되면 이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네. 그런데 그거를 미리 딱 차단하면서 수사 외압이 없다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국민들을 약간 속이는 페이킹하는 다 그런 속이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한동훈 당대표에 대한 경고 멘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동훈 당대표하고 이번에 30일 만나기로 했다가 추석 연휴 이후로 만나는 거를 밀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너 지금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내가 지금 너 지켜보고 있어. 너하고 내가 지금 밥도 안 먹고 너하고 내가 지금 가까이 안 하고 싶지만은 너 한번 지켜보겠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하고 그 한동훈 당대표하고 만나는 게 일이나 여야 대표회담? 만난다니까 예. 그 만날 때 너 제대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돼. 이제 이런 걸 미리 이렇게 조금 해놓고 그래야지 우리가 추석 때 잘 만날 수 있고 그 이후에 너랑 나랑 잘 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대통령 부부하고 예.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마음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마음이 다르대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딜을 하고 뭔가 좀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었는데 대통령 부인은 사실 그동안 공격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좀 약간 창피한 일이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잊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대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한동훈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차에 예. 지난번에 대통령이 그래도 약간 우회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려고 그랬고 한동훈 대표 역시 좀 조심스러웠거든요. 대표된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조금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았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만찬 만나고 연휴 전에 만나기로 했던 이게 미뤄져요. 근데 그 전에 지난달 말에 만났던 뭐 연찬인지 만찬인지 그 당대표 지도부들하고 같이 밥 먹었던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이거 왜 그렇게 만났냐, 왜 이걸 봐줬냐 이런 소리가 이제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는 한동훈 당대표가 이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 최상병 특검으로 나를 공격하고 김건희 특검으로 우리 부인을 공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뻔뻔하든지 말든지 욕을 먹거나 말든지 간에 너 그러면 안 돼. 이거 외압 없었어. 이렇게 명확하게 좀 지시를 내리는 것 같아요. 이게 수사가 잘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저기 수사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예. 보통 저기 검찰에 불려가거나 공수처에 불려가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수사를 부인하잖아요. 저는 그런 적 없다. 그렇죠. 라는 걸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민주당의 정쟁이다. 뭐 단독으로 처리돼서 온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 수사 외압이 전혀 없었다는 게 밝혀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본인이 이제 점점 조여오는 최혜병 특검에 대한 인식 구조를 보는 건데 이것도 뻔뻔한 것이고요. 저는 무엇보다 어제의 이 대통령의 이 브리핑을 보면서 딱 거짓말, 그 다음에 무식함, 뻔뻔함, 궁색함. 뭐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요.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